안녕하십니까. 메트로폴리스 10장 파리 증후군의 발표를 맡은 39기 A조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0장의 제목인 파리 증후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리 증후군은 파리의 큰 환상을 가진 일본인들이 파리의 현실에 충격을 받아 발생하는 정신적 질환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는 사실 따뜻하고 낭만적인 사람들이 사는 평화롭고 낭만적인 도시라기보다는 전형적인 거대 도시이기 때문에 낭만을 기대한 사람들은 북적북적하고 혼잡하고 더러운 도시를 마주하면서 멘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10장에서는 이런 파리 증후군의 치료 방법으로 파리 도시 자체를 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오레노트 발자크는 파리는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작업장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또한 알프레도 데보라는 인물은 파리 사람은 집에서만 지내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따분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를 통해 파리 사람들이 외부, 즉 파리 도시에서의 생활을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파리라는 도시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물리적 외형이 아닌 파리 사람들이 도시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리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바도, 그리고 플라네르입니다. 바도는 인파로 붐비는 거리를 어슬렁 거닐며 도시 생활을 구경하는 구경꾼을 말합니다. 이 단어에는 파리 사람들이 거리에 대해 취하는 태도가 집약되었습니다. 플라네르는 근대적 도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단어로 인파 속에서 섞여 있으면서도 사람들과 동떨어진 채 도시를 탐색하는 관찰자를 의미합니다. 언뜻 비슷하게 보이는데 들라크루아라는 화가는 바도와 플라네르를 다음과 같이 비유했습니다. 플라네르가 미식가라면 바도는 대식가일 것이다. 플라네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면 플라네르는 모든 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관찰자 개념입니다. 마치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으로 모든 인상, 풍경을 기억하고 포착하는 초연한 관찰자와 같습니다. 현대의 예술, 문학, 사진술, 영화는 이런 플라네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플라네르와 같이 도심 속을 거니는 것이 어쩌면 도시 생활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파리는 몽마르트 언덕, 에펠탑 등 높은 곳에 올라서 보면 기하학적 형태로 구획되고 초목으로 장식된 멋진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850년대의 산물이자 근대의 가장 위대한 도시계획가인 주르주 웨젠 오스만의 작품입니다. 당시 유럽은 질병과 혁명, 사회붕괴로 대참사를 맞이하고 있었고 파리도 대참사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오스만은 비집고 협소한 골목을 정리하고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여 권력기관, 행정기관을 배치하였습니다. 개선문을 중심으로 여러 개로 뻗어지는 대로계획 등을 통하여 옛 파리의 흔적을 지어나갔습니다. 그는 중세적 분위기 파리에 대한 애정이었고 질서와 청결함으로 파리의 혼돈과 불결함을 누르고 싶어 했습니다. 오스만의 진정한 역작은 거리 밑에 하수도 설비에 있었습니다. 하수도망은 직선형 시가도의 복작품이었고 지상의 대로들만큼 합리적이고 웅장했습니다. 하수관은 넓고 청결하였습니다. 하수도는 도시를 인간적 구조물이 아닌 기계로 바라보는 오스만의 시각이 배어 있었습니다. 또한 오스만은 많은 나무를 심고 넓은 공터와 공원을 조성하고 광장을 새로 만들어 파리 사람들이 집에서 5분만 걸어가도 공터와 마주치게 계획하였습니다. 파리는 다시 대도시로 우뚝 서나갔습니다. 하지만 파리가 발전하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때 현지 주민들은 차츰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오스만이 파리를 개조하는 동안 35만 명의 파리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파리 도심은 빈민가 대신 고급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노동자 계급은 산업시설과 함께 변두리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오스만은 친숙한 옛 도시를 지어버린 급격한 대도시 개조 작업을 펼쳤고 그 결과 도시 생활은 소외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소외와 고독감은 당시 초근대성의 증거인 인상파 화가 미술에 절묘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차 강박적 소비와 정서적 피폐로 가득했고 위기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어쩌면 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느끼는 심각한 소외감, 외로움 등은 우리 모두가 도시에서 느낄 법한 자연스러운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도 파리 증후군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런 파리에 흠뻑 젖어들어 극복해냈습니다. 플라네르의 자세를 통해 우리는 도시 생활과 도시 관광을 즐기는 방법에 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파리라는 도시를 볼 때 도시의 진면목은 도시의 외면보다는 도시에 들어가 직접 체험하고 움직일 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이를 지탱하는 조직 등에서 말입니다. 플라네르와 같이 걸어다니기는 도시에서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자 비결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